안녕하세요. 재민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스파게티 레고시 코드를 보시는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전 영상에서 이제 댓글 주신 분 중에 레고시 코드 중에 화나는 부분이 인풋 아웃풋 파라미터 전역으로, 전역이란 게 제 생각에는 일단 제가 지금 이해했을 때는 그냥 스레드 레벨의 글로벌 정도로 생각을 했긴 한데요. 어쨌든 그러니까 되게 어느 영역에서 글로벌하게 선언 후 수많은 메서드에서 참조를 하고 있고, 그러니까 조회와 세팅이 스파게티로 섞여 있고, 리팩토링이 되게 난감한 상황이라고 적어주셨는데, 요거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요거 보고 이제 생각난 게, 저도 이런 코드가 있는 상태를 봤었다, 많이 뭐 여러 번 봤었다 보니까 요럴 때 이제 어떻게 요걸 부셔 나가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.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이게 그 AI가 빨리 발전해서 요걸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, 요게 그러니까 이런 스파게티 코드가 어느 규모 회사나 다 있음. 요게 진짜 팩트이긴 합니다. 제가 되게 뭐 큰 회사, 작은 회사 뭐 그런 다양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뭐 SI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보면은 이런 코드는 어디에나 있더라고요. 어떤 뭐 전체가 이렇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이런 코드가 있는 곳은 무조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못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레거시는 어디에나 또 있다 보니, 그래서 이럴 때 그럼 요거를 이제 어떻게 부셔 나갔냐. 이게 되게 약간 역설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. 요럴 상황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하면은,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스파게티 코드입니다. 반대로. 그러니까 역설적이지만 이게 왜 제가 요 얘기를 했냐면, 요게 동작하고 있기 때문.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구린 코드긴 하지만 동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. 그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게 저 스파게티 코드가 되는 겁니다. 왜냐면 실제로 이 서비스건 솔루션이건 동작을 온전하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되게 슬픈 상황이지만 오히려 요런 엉망진창인 상황일 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게 이 엉망진창인 코드라는 거죠. 그래서 요걸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냐면은, 저는 보통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을 했던 것 같은데, 저는 이제 그물잡이라는 표현을 좀 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뭐 물고기를 잡는다 칠 때, 예를 들어 뭐 고래를 잡고 싶은데 굳이 막 멸치 잡는 그물로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. 를 잡을 때 멸치 잡는 그물로 잡을 필요가, 반대로 멸치를 잡는데 고래 그물을 쓰면 못 잡음, 요런 거죠. 그래서 뭐 요것만 듣고도 이제 좀 예상이 되시는 분이 있겠지만, 요런 문제 상황일 때는 가장 큰 그물을 꺼내서 큰 문제를 잡는다가 핵심이긴 합니다. 그래서 뭐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테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. 그래서 요런 스파게티 엉망진창 코드일 때는 사실은 그 진짜 접근하기 좀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, 참고로. 근데 되게 그 이터레이션을 되게 빠르게 돌리면은 그래도 효과적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뭐 가령 API나 아니면은 뭐 UI나, 뭐 UI가 필요한 그거일 수도 있으니까 결국은 뭐 E2E라고 하죠. 예, E2E 테스트를 작성한다. 예, 요게 일단 기본적으로 해법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가장 바깥의 테스트를, 가장 바깥의 테스트를 촘촘히 만든다. 어차피 이거 지금 인풋 아웃풋 파라미터를 막 전역으로 선언하고,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는 막 맵이거나 이럴 텐데, 요거 우리가 막 분석하면서 리팩토링하고 요렇게 못 하거든요, 사실. 그래서 일단 큰 그물을 꺼내 가지고 요거에 대한 테스트를 이제 작성하는 거죠. 요게 되게 그러면은 실제로 할 때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, 저 같은 경우는 실제 만약에 대부분 저는 사실은 API로 접근을 하긴 했었어요. 왜냐면 API로 끊는 게 가장 제가 익숙하긴 했거든요. 그래서 하면은 어쨌든 저희가 뭐 로그 같은 거는 이제 남을 거잖아요. 그러니까 리퀘스트, 리스폰스 값을 로그에서 다운. 네. 뭐 이게 뭐 보안 이슈가 없다는 측면에서 어쨌든 서비스에 뭐 리퀘스트나 리스폰스 HTTP 요게 있을 거잖아요. 그럼 요거 기준으로 요거 복붙해서 테스트 만듦.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진짜로 그 컨트롤러부터 통합 테스트, 그러니까 API니까 테스트를 작성. 그래서 그러니까 A 리퀘스트가 들어갔을 때 A 리스폰스가 돌아오는 것을 검증하는 테스트.
예. 그래서 요걸 제가 다음번에 제가 시간이 나면 요걸 코드로 직접 만들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오늘 제가 코드를 생각을 못 해서 예제를 좀 안 만들어 왔는데, 그래서 뭐 진짜 간단하긴 합니다. 그 통합 테스트 코드로 짜고 그 컨트롤러 레벨에 A 리퀘스트를 넣고 베리파이 하게 해서 A 리스폰스를 나오게 요렇게 만들어 놓고 그 나머지를 동작하게 다 맞춤. 일단 제가 말한 거는 그 로컬 스프링 컨텍스트 기반 테스트를 말한 거긴 해요.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어 요게 개발 DB에 붙이는 건 선택사항. 저는 개발 DB에 붙이는 건 되게 그 또 효율적인 이런 테스트 짤 땐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. 왜냐면 개발 DB는 누가 건들 수도 있고 어쨌든 변화가 있을 거다 보니까 그 로컬에서 그냥 반복할 수 있게 요거를 그 검증을 하게 되면 코드 장악력이 조금 올라가긴 해요. 장악력이 조금 오름. 조금은 아니고 꽤 오름. 네. 왜냐면 대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. 뭐 B, C, D, E 확보 가능한 케이스에 대해서 테스트 코드를 다 만듦. 뭐 테스트 코드가 하나도 없다라는 전제입니다. 보통 이런 레거시 엉망진창 스파게티 코드에서는 테스트 코드가 하나도 없을 거거든요. 상식은 아니죠. 비상식적으로. 아무튼 이 리퀘스트를 계속 뭐 고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청하는 리퀘스트나 리스폰스는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. 가장 바깥에. 그럼 그걸 따가지고 그거 기준으로 동일하게 동작하는 테스트 코드를 다 만드는 거예요. 그럼 그게 뭐죠? 우리 이 API, 이 해당 API의 유즈 케이스가 되는 걸 거잖아요. 그럼 요 상태에서 이제 리팩토링을 시작. 요러면 이제 장점이 덜 쫄린다. 예.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이 확보 가능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 테스트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. 물론 불안하긴 하죠. 모든 케이스를 뭐 본 건 아니니까. 근데 그러면 이제 대부분 케이스, 그러니까 어차피 전체를 다 장악하고 가는 건 힘들거든요. 그래서 근데 꼭 요거를 이제 개편을 해야 된다 하면은 요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한 다음에 리팩토링을 시작하면은 이제 덜 걱정이 되는 거죠. 적어도 요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그 장악이 돼 있으니까. 그리고 트래픽도 부분적으로 투입을 하면서 문제 케이스가 있으면 바로 롤백을 하고 요런 식으로 계속 커버리지를 늘려가는 거죠. 분명히 이거 언젠가는 장악되거든요. 예. 최악의 경우에는 뭐 한 2-3 주도 걸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것만 그냥 죽어라 반복하면은 장악이 될 수 있긴 합니다. 그리고 뭐 요런 거 할 때도 요즘은 이제 근데 조금 애매하긴 하죠. 예. 전체 코드를 다 넘겨야 되니까. 예. AI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. 예. 엔터프라이즈나 요런 거 돼 있는 코드가 안 넘어간다는 상태에서는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. 네. 아무튼 네, 요런 식으로 이제 좀 그 커버가 되면 이제 좀 더 작은 그물을 꺼내서 테스팅을 진행.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. 예. 좀 장악이 되면 되게 뭐 말로는 심플하긴 하죠. 그래서 일단은 바깥에를 먼저 그물로 잡아서 아무도 고래가 이게 큰 문제들이 안 빠져나가게 하고, 그럼 여기 인풋 아웃풋 파라미터 전역으로 이제 선언하고 되어 있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요런 부분을 이제 부분적으로 수술을 들어가는 거죠. 대신 그 전체 테스트가 가장 큰 그물에서 했던 테스트가 안 깨지는지 계속 체크를 하면서 안에를 이제 수술을 하는 거죠. 이건 저는 진짜 수술이라고 표현하긴 하거든요. 맨날 적출을 하고 요걸 이제 적출을 해서 이식을 하고 요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꽤 힘든 수술이긴 하죠. 그리고 요거의 또 핵심은 잦게 배포해서 검증하는 게 제일 좋음. 빅뱅은 언제나 힘들다. 뭐 제가 빅뱅 팬이긴 하지만 언제나 빅뱅으로 하는 거는 어렵다고 이전 다른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잦게 계속 내가 리팩토링한 걸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긴 합니다. 안 그러면 요 테스트 만약에 코드가 이런 함수가 만약에 100개가 있는데 그걸 100개 다 했을 때 한 번에 배포하면은 쫄리게 되잖아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잦은 배포를 해서 부분 빨리 장악해 나가는 방식을 추천드리는 편이긴 합니다. 그래서 네, 요거를 이제 요런 식으로 케이스가 이제 쌓이게 되면은 리팩토링을 할 때 이제 되게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.
그래서 요런 점점점 작은 그물을 만드는 겁니다. 더 작은 그물. 이거 반복을 하는 거죠. 예, 요거를 반복을 해 가지고 반복을 해서 계속 그물을 잡고 해 가지고 요거를 하다 보면은 해결이 분명히 된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핵심은 요런 이제 사실 요런 거 아니면은 결국은 전면 개편이죠. 예, 전면 개편인데 요것도 사실은 결국은 이 전면 개편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? 기존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기존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? 결국은 이 전면 개편을 하더라도 기존의 유즈 케이스나 기존 코드 동작이나 요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런 테스트가 분명히 또 필요하긴 합니다. 왜냐면 기존 동작 그리고 하위 호환을 또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. 이게 뭐 앱 서비스나 요런 거의 경우는 API를 하위 호환 스펙을 뭐 앱 서비스 등 예,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의 API 분석을 해야 될 거거든요. 예, 그런 경우일 때도 요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효율은 있었던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뭐 물론 제가 지금 되게 한정적인 상황을 말한 거긴 해요. 예, 모든 경우에 맞지 않 네. 근데 제가 대부분 봤었던 이 스파게티 코드와 특히 API 그나마 API 기반으로 돼 있거나 제가 웹뷰까지는 요렇게 해결해 봤어요. 그러니까 웹뷰까지. PHP 웹뷰로 된 거를 이제 스프링 API 플러스 프론트로 바꾸는 작업을 한 적이 있었었거든요. 되게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. 그럴 때도 결국은 요런 접근이 효율적이긴 합니다. 예. 그래서 뭐 네, 뭐 다들 항상 레거시 때문에 고통받으시지만 생각보다 요거를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큰 그물로 먼저 잡고 점점 거기서 필요한 부분 먼저 잡으면 되잖아요. 예, 모든 부분을 다 그러니까 잡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뭐 이번에 어떤 API를 수정하게 됐다 하면은 걔에 대한 그 큰 그물 먼저 잡아 놓고 예, 요런 식으로 좀 접근해 보는 것도 전 되게 괜찮았던 것 같긴 해요. 네. 그래서 사실은 제일 베스트는 요런 스파게티 코드를 안 만드는 건데 뭐 우리도 만들겠지만 우리는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제 구독자분들이시라고 저는 믿고 기존에 있었던 분들의 어떤 상황이나 그 엄청 급박한 이유로 이렇게 만들었을 수 있으니까 요건 사실 좀 되게 젠틀하게 말하려고 하는데 되게 잘못한 거죠. 저는 이해가 되진 않긴 합니다. 아무리 바빠도 똥을 싸 놓고 가는 거는 잘못된 거니까요. 뭐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우리가 길바닥에 똥을 싸진 않잖아요. 아무튼 그래서 네. 요게 쪼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되게 뻔한 얘기이기도 해 가지고 예, 근데 한 번 더 또 짚고 가고 싶어 가지고 오랜만은 아니죠. 예, 얘기를 좀 해 봤습니다. 네. 오늘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